지승호 명순권의 빡센 인터뷰쇼! 우!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지승호 명순권의 빡센 인터뷰쇼의 명순권입니다. 자, 우리 좀 각자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신 말고요. 네. 네. 일단 먼저 우리 지 작가님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너무 짧지 않나요? 아니 뭐 길게 한번 해주세요. 한번. 이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네요. 네, 저는 그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 박사 명순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만화가 겸 싱어송라이터 빡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명이 패널입니다. 그래서 지승호, 명순권, 빡세가 진행하는 빡센 인터뷰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첫 번째 손님은 정말 귀한 분이고, 사실은 왜 귀하냐면 이 촬영하는데 스튜디오를 대여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좋네요. 무료겠지? 돈이 좋아요. 모르겠다 있으시니까 좋잖아. 예. 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그 지승호 명순권의 인터뷰쇼라고 팟캐스트가 1년 반 전에 했었어요. 네. 그래서 7회까지 해서 총 누구 나왔죠? 1회는 그 이동영 작가, 이동영. 2회 방송인 정영진, 이야. 3회 김용민 박사라고 옛날에 국회의원 후보까지 나왔다가 네. 안타깝게 낙범수에. 중도, 네. 낙범수에 네. 중도 하차하신 분. 3회 김경진. 그다음에 개그맨 김경진, 5회가 이제 육각수의 조성환, 그리고 고상만. 고상만 수사반장이죠. 아니, 사실 수사반장이 직업은 아니고 인권운동가입니다. 고 장준하 선생 그 의문사 관련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회에 출연했던 분이 막걸리 그 월양 대표 이여영 대표. 네. 이렇게 해서 7회까지 하다가 1년 반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네. 8회 손님이지만 사실은 지승호 명순권의 빡센 인터뷰쇼는 1회. 제1호 게스트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SNS 조심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튜브 비욘디 대표, 국내 1호 의학 전문 기자이자 방송인 홍익걸 박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명 박사님 채널도 우리 같이 라이브로 하는데, 네. 제일 먼저 올라온 댓글이, 홍해걸 나와서 구독 취소래, 어떡해요. 진짜 제가 지금 민폐를 끼치는데. 근데 진짜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홍익걸 박사님이랑 네네네. 그 랜선 그 코로나 그렇죠. 그 상담쇼 하잖아요. 네. 그걸 오늘 또 올렸어요. 아하. 그랬더니 오늘 하루 동안 35명의 구독자가 빠져나갔어요. 네. 댓글에 홍익걸 박사 나와서 구독 취소. 명순권 당신 보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뭐 이러는데 야, 사람들이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좀 이번 그 인터뷰쇼를 통해서 우리 홍익걸 박사를 좀 새롭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 취소, 구독 취소, 그럼 제 거는 구독 취소하시고, 지승호 명순권의 인터뷰쇼 채널은 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소개를 해 주셔야죠. 네, 저는 홍해걸입니다. 의학 박사고 프리랜서 하고 있고요. 강연 또 뭐 방송하고 그리고 근데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 소개를 제가 준비했는데. 아니, 원래. 그거 좀 아니요? 제가 다 하라는 대로 하세요.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욘디라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명박이 이제 이거 하자고 해서 여기서 이명박 아니고. 네. 명박, 나왔는데 명박사. 네. 저는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대본도 없고 뭘 한다는 골격도 없고 지금 백지 상태로 그냥 무작정 불려 나와서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저희가. 진짜요? 근데 대부분 거의 100% 게스트분들이 만족하셨고 원래 이제 보통 우리가 1시간 반 혹은 2시간 예상을 했는데 예정을 하는데 보통 3시간까지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재밌다고. 본인 얘기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마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뭐 근데 보니까 뭐 비욘디 채널에서는 제목에 홍익걸을 탈탈 털어드립니다. 이렇게 제목을 쓰셨다고.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탈탈 터는 거 아니고요. 진솔한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 홍 박사님 소개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의학 전문 기자이자 프리랜서 방송인 네. 그리고 의학 채널 비욘디 대표. 네.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타이틀?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소개도 이렇게 좀 너무 짧게 해주셔갖고 우리가 또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예? 네, 소개 준비했는데 소개 전문은 바로
우리 가수 겸 이직 가수 겸 웹툰 작가 빡세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인데 좀 그래서 뭐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출생일 67년 2월 6일. 네네. 예. 빠른이신가요? 빠른입니다. 아. 8호 학번입니다. 8호 학번. 네. 아, 재수 안 하고 8호. 네네. 일찍 빠른이네. 가셨네. 예. 그리고 인천에서 태어나셨고 서울대학교 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 인천이 왜 그렇게 올라갔는지 제가 잘 그 모르겠어요. 잠깐 자료가 네. 어디야? 아니, 그거? 그거 아마 믿을 수가 없네. 나무 위키인가 그거. 네네네네. 잘못 올라간 거야. 아, 원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저는 외관이라는 데서 태어났고. 외관. 근데 아. 태어나자마자 뭐 몇 달 만에 바로 또 부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업 군인이라서 아, 막 그렇구나. 전국을 막 돌아다녔어요. 뭐 전라도, 강원도, 양구 뭐. 맞아요. 네, 그래서 군인들은 어렵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72년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태어난 고향은 별로 의미가 그러면 없어요. 대략 의미는 74, 5년도에 올라오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72년도에 올라왔어요. 72년도.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이고 아, 그렇구나. 73년부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 제가 75년도에 서울 올라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그걸 여쭤본 건데, 아, 빠른이구나. 빠른. 그리고 빠른이면 딱 나랑 저는 부산에서 사시지 않았나요? 아, 문 저는 박사님은? 저는 목포입니다. 아, 목포. 네, 전라남도 목포. 네. 네. 그리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 그런데 네. 궁금한 게 갑자기 네. 생겼어요. 네, 이렇게 궁금한 막 하는 거 하거든요. 네, 형식이 네. 없어요. 네, 네, 뭐 한 근데 거야? 아버님이 직업군이면 계급을 어디까지 혹시? 저희 그게 참 아버지는 궁금하네. 이제 소령. 오. 이야. 네, 근데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육사라고 이런 분은 아니고 아. 통역장교로 일하죠. 통역장교요. 어? 예, 그러면 미군 부대에서 미군 부대에서- 통역장교로. 네네. 그렇게 소령까지 하시다 나왔죠. 통역을 했으면 영어를 좀. 영어는 좀 하시죠, 아버지가. 아, 외국에 살다 오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독학으로. 이야, 네, 대단하시네. 네. 아니 그때는 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다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냥 뭐 타자 치면서 막 그 지나가는 미군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배우셨대요. 그땐 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나 영어를 잘하지는 않죠. 그래도. 네. 그 피를 받으셨네요, 그래도. 아, 네. 왜 그러세요? 또 네. 분위기 자, 좋은데. 우리 좀 우리 좀 진행을 네, 또.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나오시고 석사 박사를 다 여기서 서울대학교에서 하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아, 예과 학번이 8호. 8호 학번. 네. 그럼 저서로는 뭐 홍해걸 기자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 이건 저도 봤어요. 이거 되게 많이 팔리지 않았나요? 이 책? 조금 팔렸습니다. 그죠? 이쪽 많이 네. 몇 세 갔습니까? 한뭐 10세 가까이 10세. 짧다. 욕하는 겁니까, 지금? 10세. 야. 아니 그렇게 됐네. 아, 근데 저는 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책을 여러 권 냈는데 1세입니다, 1세. 2세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 그 지작가님은 그래. 최고 몇 세까지 지작가님은 몇 세까지? 또 그 18세 이러려고 또. 그 아니, 박수정 몇 씨가 세까지 꽤 많이 팔렸잖아요. 아니 그거 뭐 99세. 이야. 아, 근데 왜 100세를 못 쳤을까? 좀 아쉽네요. 오, 야. 99세. 99세. 아직 대단- 100세 시대는 아무튼 아니죠. 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건강 프리즘 건강 이야기 뭐 8호 학번이 05 학번에게. 요건 좀 꼰대 느낌 살짝 살짝 나는데 아무튼 이런 책도 내셨고 뭐 네. 책으로 보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 뭐 질병 판매학 뭐 많이 내셨습니다. 책 많이 책을 내시고. 몇 권 책을 내셨어요? 많이 냈는데요. 근데 네. 이제 제 책이라고 할 만한 대표작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남이 써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쓰긴 했는데 그 명박 설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그거 중요한 게 사람이 좀 미디어를 타고 그러면 이제 출판사가 이렇게 꼬여요. 네. 당신 좀 유명하니까 네. 이런 책 써보라. 그래서 제가 책을 쓸 준비도 안 됐는데 덜렁 계약을 해갖고 책을 내다 보니 쫓기면서 나오니까 이게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잡다한 책은 많은데 굉장히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퀄리티 떨어지는데 10세잖아요. 저는 아니, 1세밖에 못했는데 아니, 부러워 근데- 죽겠네 진짜. 아니요. 그러니까 명박도 이제 출판사가 제안할 때 네. 덜렁 함부로 사인하면 안 돼요. 충분히 이렇게 내가 덜렁했었구나. 아니 이제 앞으로 예 충분히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 흐를 때 그때 써야지 막 부추겨서 계약하면 쫓기듯이 쓰니까 그러네, 한 방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2007년도에 낸 책이 마지막 책이시네요. 책은. 그렇습니다. 네, 아, 아유, 2017년이 아니고? 아 7년에. 네. 요거 되셨어. 책 내신 지는. 네. 굉장히 많이 쉬셨네요. 13년. 네, 제가 2007년에 이제 중앙일보 신문사를 나왔거든요. 아,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 빠졌네, 중요한 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책보다 방송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뭐 방송 뭐 다 뭐 TV에서 사실 홍영월 박사님 하면 뭐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EBS 건강 클리닉하고 TV 우리 집 주치 MC를 시작하셨네요. 그리고 생로병사의 비밀, 뭐 MBC 아주 특별한 아침 고정 패널 하시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 자기야에서 뭐 백년 손님, 최근에 뭐 마리텔,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이거 거의. 근데 너무 읽는 것 같다. 예, 아내만 좀 외웠었잖아요. 외웠어. 최근에 무한리필 샐러드 MC까지 하시고, 이거 뭐 이래서 쇼닥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쇼닥터. 뼈가 있는데? 그 나쁜 뜻으로. 근데 원중 따지면 우리 저기 명 유골인데? 박사님도 쇼닥터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안티 쇼닥터죠.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또 쇼닥터라고. 네, 쇼닥터, 탤런트 기자, 뭐 이렇게 좀 예,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또 이해합니다. 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뭐 편하게 하세요. 네. 편하게 네, 진짜로. 편하게 해도 됩니다. 탈탈 털으라고 그랬어요. 장사꾼 뭐 이런 말. 이런 말좀 아니고. 아니 근데 우리 처음 야, 듣는 거죠. 아니 너무 세. 그런 말씀도 세다. 있다. 아니 한간에 소문에. 아니 장사꾼 맞지 뭐. 근데 네. 근데 누구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 돈을 버는데 합법적이면 그러면 뭐 그게 장사꾼이고 비난받고 이거 그러네, 맞네. 맞습니다. 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 버는 건 고상한 거고 남이 돈 버는 건 나쁜 거다. 그렇죠. 우리가 좀 아닌 것 편견을 같아요.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이해를 하는 게 누구를 이해를 해요? 지금 우리 박스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중들은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희생.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력을 보면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최초로 잠깐 의사였다가 누가 누구를 존경하는 거죠? 여기 아니, 일반 사람들이 저를.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그렇죠? 아니 맞아요. 아니 이렇게 이력으로만 보면 왜냐하면 그때 다 바보라 그랬거든요. 제가 92년도에 의학 기자 할 때. 예. 다 저보고 너 왜 신문사원이 그냥 의사하지. 근데 어쨌거나 제가 최초로 한 거니까. 그러면은 나름 이제 커리어는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 제 인생이 속된 말로 너무 날라리라고 할까? 그러니까 너무 튄다고 할까? 뭐 광고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좀 설치고 이런 느낌을 많이 주고 또 화려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욕을 먹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정서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근데 외모를 보면 날라리 같아요. 너무 처음 뵀는데 너무 미남이시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저보고 날라리라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형은 네. 그냥 공부 잘하게 생기셨잖아요. 공부만 하실 것 같이 생기셨으니까. 자, 지금 준비 다 됐나요, 이제? 예, 다 했나요? 제가 준비한 건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따구로 끌고 가면 어떻게 아니 이거는 맛보기 소개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우리 지승호 작가님이 제대로 탈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긴장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승호 작가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하다고 좀 약간 오버해서 유일무이 왜냐면 우리가 제대로 조사는 안 해봤으니까 유일무이한 전문 인터뷰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책을 54권인가요? 55권. 55권. 하나도 엄격해. 55권의 인터뷰 책을 낸 지승호 작가님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이제 나오는데 왜 너는 이렇게 그분 잘 나갈 때 만나야지 힘들 때 만나냐 그래가지고 나오면서부터 힘이 빠졌는데 원래 이제 한국 최초의 의학 전문 기자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인데 왜 의학 전문 기자를 택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모험일 수 있는. 네, 그 질문은 너무 많이 받는데 그렇죠. 가장 솔직한 답변은 근데 사실은 좀 긴데 아무튼 알아서 줄여주십시오. 아니야 뭐냐면- 줄이는 거 없어. 우린 그대로 나갑니다. 편집 안 합니다. 아 진짜 네. 제가 본과 2학년 때 이런 얘기 우리 집사람도 볼 텐데 인터뷰에서 많이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네네. 제 의과대 후배. 네. 오! 재밌네요. 저는 이런 그동안에 뭐 선도 한 번 본 적 없고 이른바 이렇게 나름 이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좋게 말하면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나쁘게 말하면 너무 몸조심을한 뭐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소개팅도 안 보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본과 2학년 때 이제 제 후배 참 마음에 드는 학생을 88년도? 만나서
88년도. 제가 88학번이잖아요. 그러니까 88년도. 88년도 88 올림픽 할 꿈나무. 때. 네.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좋아하려다가 좀 깨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학로에 그 커피숍 있잖아요. 그 항림.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예의 그 신상을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예를 뭐 들면 백그라운드나 뭐 이런 거 집안. 그러니까 뭐 오빠는 집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예. 약간 현대적인 분이셨나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사람이 어디 산다는 게 하나의 그냥 사회적인 레테르가 나오자 한국생은 슬프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좀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좀 달동네에 살았고. 난곡? 아이 왜냐면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고향 분들이 또 서운해하니까. 아니 제가 난곡에 살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비슷한데요. 근데 아무튼 신림동. 뭐 이제 뭐 다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의대 들어가면 팔자 고치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예, 그 첩첩산중인데 그 왜 우리 아버지는 그 군대 나온 다음에 어디 공기업에 영어 교사로 계셨거든요. 정말 속된 말로 넓은 수 없이 땡치면 출근하고 땡치면 퇴근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동료들한테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이거 해갖고 좀 출세해서 그 아들 용돈도 좀 주고 뭐 차도 한 대 사주고 왜 이렇게 못하나. 그리고 우리 엄마는 딴 부모님들은 다 그 속된 말로 그 당시에 뭐 부동산 투기해서 아파트도 넓혀가는데 저 변두리에 그냥 그 연탄불 떼는 데서 그냥 답답하게 살았어요. 아무튼. 그리고 뭐 맨날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1등 하지 말고 2등 해라. 2등이 마음 편하다. 1등 하면 뭐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저희 그런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사회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야망이 있었고 그런데 모처럼 이제 제가 처음 마음의 문을 여학생한테 신상을 딱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하자마자 꼬인 거예요. 그다음부터 뭐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금방 깨졌어요. 금방.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해를 한 거죠. 아 얘가 내가 좀 집안이 좀 어렵고 하니까 나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아니에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저 컴플렉스가 찔렸다고. 약간 자격지심 같은 그렇어요. 그래갖고 제가 더 막 부담스러운 행동을 많이 해요. 야, 너 내일 당장 나랑 도서관 옆에서 같이 앉아서 공부하자. 이렇게 막 푸시를 한 거예요. 떡볶이 먹자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저는 오해를 하고 아, 너가 나를 내 집안이 좀 어렵다고 좀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빡 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게 사법시험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제가 좀 아주 엉뚱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과 2학년 말부터 제가 낮에는 딱 낙제만 면할 정도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독서실에서 법학책을 쌓아놓고 뭐 김철수 뭐 헌법학개론 뭐 이렇게 뭐 쌓아놓고 사법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제 그 한 사람의 의사만 돼갖고는 좀 답답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의과대학 의사와 변호사 동시에 합격한 그래갖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금이 환양해서 위대한 개츠비 있잖아요. 그때 읽은 책이지만 그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처럼 막 복수를 하고 싶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예, 영화는 그렇지만. 저는 영화밖에 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개를 다 합격해서 그 여학생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봄을 보여주겠다.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인턴하고 해군 군의관 배 타면서도 사법시험 준비를 했는데 사법시험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쉽지 않고 어렵죠. 하다가 또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 군에 있다가 또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병 전역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의병 수술 받고 의병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그때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죠. 여러 가지로 쉽지 않네요. 실연당하고 사법시험도 잘 어렵고 또 허리 허리도 다치고. 심하게 다쳐서 기고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나 막 좌절하고 있던 차에 마침 그 지하철 탔는데 중앙일보를 우연히 샀어요. 근데 그때 국내 최초로 의학 전문 기자를 뽑는다 공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법시험보다 요걸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봤더니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의사인데 이미 저 말고도 일제시대 포함해서 3명이 있더라고요. 이미 3명이 이미 있어요. 있구나. 네, 국내 최초도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면 기자는 국내 최초니까 내가 한번 이거 해보자 해서 제가 시험 봐서 합격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의학 전문 기자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의학 전문 기자라는 타이틀은 없었고 단 의사 출신으로 기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김영치라는 분으로 김치영 선생님 아니에요? 김영치. 또 김영치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은 저보다 한 20년 가까이 선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의학 전문 기자라는 제도로 공식적으로 뽑은 1호는 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다른 많은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제 후배죠. 다. 제가 알기로는 그 김치영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김치영 조선일보. 기자도 저보다 늦게 들어왔고, 아, 그렇군요. 네, 우리 황세희 가장 기자도 선배는. 늦게 들어왔고, 지금 뭐 유명한 의학 전문 기자 이름 하면 뭐 많죠. 조선일보의 김철중 기자님 김철중 기자도 있고, 저보다 늦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SBS 조동찬 기자도 지금 있고. 조동찬, 이진한, 이진한, 동아일보의 동아일보. KBS의 이충원, 또 정신과. 박광식 다 제 후배예요. 오, 그러면 뭐 모임도 있나요 혹시? 모임도 있는데 의학 좀 전문 기자? 와해가 됩니다. 네. 서로 별로 안 아니 친하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지 선생님이 물어보셨지만 왜 의학 기자가 됐냐면 제가 갖고 있었던 그 학교 시절의 시련의 어떤 상처로 제가 좀 엉뚱한 행동을 하려는 게 있었고 그러던 차에 이렇게 공부를 보고 갖게 된 거예요. 딱 그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처음이라는 데 대한 좀 뭐 살면서 그런 데 대한 좀 뭔가 애착이랄까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뭐 좀 약간 그러니까 저는 처음이 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그러네. 저는 글을 잘 써서 뭐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변혁에 관심이 있다라든지 뭐 운동권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너 왜 의사 나다가 기자해 하면 뭔가 거창한 무슨 동기가 있을 줄 알지만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새로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마침 그런 제안이 와서 한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다가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해갖고 제가 그 한 1, 2년만 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재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또 기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디 가면 좀 대접을 받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뭐 20대였는데 병원장 만나잖아요. 네, 뭐 어디 가면 뭐 중앙부처에 가면 국장 만나고 뭐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의시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닌 누군가라도 이 분야는 좀 누군가 있어야겠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에는 티모시 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그분 90다 된 분인데 그분이 이제 ABC의 의사예요. 의과대학을 나온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ABC의 저처럼 의학 전문 기자하고 CNN 갔다가 그러니까 저의 롤 모델이죠. 그런 분이 있었고 지금 제일 유명한 분은 이제 CNN의 산제이 굽타 하버드를 나온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선진국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최초죠. 아무튼 개척을 하신 분이네. 근데 아무래도 그럼 처음에는 한국에서는 그 선례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좀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 급여라든지 뭐 이런 혜택을 주려고 했어요 신문사에서. 근데 저는 반대하고 저희 동기들하고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했더니 저는 자랑 중에 하나가 수습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하고 똑같이 사회부.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서도 가고 경찰 뭐 다 똑같이 갔죠. 그 사시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찰서에서 자고 새벽에 막 돌고 그렇죠. 보고하고.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방배경찰서, 관악경찰서 뭐 이런 데 담당이었는데 다 이제 그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취재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한 5시 정도에 공중전화에 가서 그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공중전화에서 제 일진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수습기자 첫 생활인데 근데 첫 보고 때 다 깨져요. 그래서 다 긴장을 하고 이게 뭐 뉴스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벌벌 떨고 딱 준비해서 딱 제가 전에 선배 저 홍해그룹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화기 너머로 우리 선배가 딱 들려오는 첫 마디가 좀 뭔 줄 아세요? 쌍욕?
얘 어떻게 알았지? 아, 뻔하죠. 싼 네, 아니 거죠.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아. 근데 요거 얘기 해도 되나? 요거 그대로 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집 어차피 어, 안 해요. 들은 얘기 알아서 하세요. 그대로. 네. 들은 얘기 해도 돼요. 네, 네, 아, 네. 예, 뭐 그럼요. 하셔도 될 것 진짜요? 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뭐 방송심의 걸리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 뭐. 지금 심하지도 어차피 않아요. 분위기가 지금 네.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모르지도 아, 않고 그게 뭐. 사람 숫자도 지금 167명. 제 채널에는 뭐 22명이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네. 네. 저 노무현 욕 안 했는데 지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고. 네. 그래서 저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 수락이 얘기야. 야, 이 씹새끼야. 5분 있다 다시 전화. 진짜 있는 그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제가 준비한 걸 들어보지도 않고. 참 성격 급하네. 이분도. 선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어려요. 왜냐면 어려요, 또. 아니 저는 왜냐면 인턴 의대 길고 하니까 저보다 후배인데 학교도 후배인데 선배랍시고 그러니까 와, 좀 황당. 들어보지도 않고 욕을 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뭐 하는 놈이냐 이거 아무리 선배지만 화장실 굉장히 급했던 거니까. 아니 근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게 5분에 주세요. 그게 좀 근데 그런 교육 과정 중에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일부러. 아마 일부러 그런 그렇죠, 거예요. 일부러 또 예. 야지 하드 중- 트레이닝. 그래서 제가 때려칠까 하다가 여기서 포기하면 부모님 면목도 없고 그 참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실은 그 선배하고 지금 제일 친하게 지내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처음에 신문사 갔을 때는 그 우리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녀석은 뭐 의과대학 의사니까 좀 힘들면 수투기는 나가겠지 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진정성을 보였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의과대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의학 기자 돼요? 어떻게 하면 TV 나가고 광고도 합니까? 나도 할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얘기하냐면 너 한 5년 정도는 맨땅에서 헤딩할 준비 돼 있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92년도에 들어가서 최초로 TV 나온 게 2002년도예요. 10년 동안은 그냥 일반 기자들하고 똑같이 그냥 생활을 한 거예요. 특혜가 없었네요. 네. 특혜가 의사라는 전혀 거. 없었죠. 정말 전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 제가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 기자 생활을 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14년 하셨죠? 기자 중앙일보에서. 그렇죠. 네네. 중앙일보에서는. 그때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기사는 뭐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그러니까 저희 주온 글씨인데 지금도 저 홍해걸 치면은 지금도 따라다니는 게 이제 그 유명한 그렇죠. 그 네. 황우석 그 엠바고 깬 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가 제 인생에 큰 기스가 난 거야. 네. 사실은 뭐 그러니까 엠바고를 깼다. 근데 이제 깬 거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오해예요. 아, 근데 그래요? 지금도 이제 그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걸 지금 오늘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할게요. 최초 공개. 네. 그게 그 2002년도에 황 박사가 그 당시는 전 국민적인 전국, 애국자였잖아요. 그렇죠. 대단했어요 그때는.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퇴근했는데 우리 중앙일보 위에 일본의 지지통신이라고 있어요. 그 특파원이 우리 국장한테 논문 하나 딱 들이내밀면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응? 벌써 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엠바고를 걸고 황 박사가 걸고. 전 세계 유명한 언론사에 미리 뿌린 거야. 근데 황 박사의 실수는 국내 언론사에는 그걸 안 뿌린 거예요. 어떤 언론사에도 엠바고 설정 안 하고 외국의 유명한 그 언론사에만 뿌린 거야. 근데 그 지지통신은 그걸 모르고 우리 국장한테 얘네도 당연히 알리라고 생각하고 야 한국의 황우석이 이런 대단한 그 인간 배아 복제를 했대 하고 탁 논문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장도 이제 뭐 아는 척하고 저를 부른 거야. 그래서 홍해걸로 이거 봐라. 봤더니 이거 진짜 경천동지할 논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 세계 최초였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도 말은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거 한다는 거. 근데 그 논문을 보니까 제가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갖고 윤정기를 멈추다시피 하고 밤에 제가 일면 토업으로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가득. 세계 최초 인간 난자 배아 복제 성공. 근데 엠바고를 안 걸었다 할지라도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아, 예, 그래. 역시 예리하네. 내가 성격이 급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 말이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제가 지금 오해를 받는 건 뭐냐면 저놈이 특종을 하려고 다른 기자들은 다 아는 신사협정을 혼자 깬 놈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욕을 먹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뭐 조선, 동아, 중앙 모든 기자, KBS, MBC 기자들 물어보세요.
황 박사는 국내 언론사의 엠바고를 설정하지 않았어. 만일 그거를 깼다면 저는 진짜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지. 나쁜 놈이죠, 그러면. 야비한 놈이지. 네, 나쁜 놈인데.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단 그러면 저는 뭐가 잘못이 있냐? 우리 명박 지적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논문으로 나오기 전에 언론이 먼저 보도하는 건 나쁜 거니까. 근데 저희 때는 그게 관행이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두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발표성 과학 기사는 언론에서 쓰잖아요. 끝에 항상 어떤 말이 붙냐면 이 연구는 몇 월 며칠자 뭐 네이처 또는 사이언스에 실릴 예정이다. 예정입니다. 그거가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갔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거 다 안 배고 깬 기사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별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러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아무튼. 왜냐하면 이제 그 워낙 중요한 업적인데 네. 그게 어쨌거나 사이언스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고 그리고 뭐 모든 언론사에서 다 이제 저를 죽일 놈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출연했던 모든 방송이 다 잘린 거죠. 다 잘리고 국민적인 뭐 매국노, 죽일 놈, 살릴 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프 더 레코드인데? 아,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요 지금 얘기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냥 뭐 어떤 분은 제 그 사이트를 해킹해갖고 고양이를 집어넣어갖고 나쁜 놈 뭐 아무튼 그냥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 논문을 발표하러 황 박사를 찾아갔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미국에 이제 그 시애틀인가 이제 학교 발표하고 막 황 박사가 막 언론에 막 전 세계 언론 각광받을 때 가서 싹싹 빌었어요. 이거 정말 제가 잘못한 거 맞다. 관행대로 했지만 죄송하다. 근데 제가 나쁜 뜻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흥분해서 그리고 우리 관행이니까 쓴 건데 양해를 해달라. 사실은 황 박사는 그 전에 제가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아는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황 박사는 다행히도 좋아 너를 내가 생각해 줄게 하고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약속을 했냐면 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게. 네가 한 건. 그게 저한테는 정말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우석 박사가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막 우리나라 막 금이 환영하듯이 네. 모든 기자들이 다 스포트라이트 기다리고 있는데 만일 그때 황 박사가 공항에 내려갔고 나 홍해거리 전업 때문에 망했어. 한마디만 했으면 완전히 저는 그냥, 그냥 외국 나가야 돼요. 네. 그냥 진짜. 근데 그 고맙게도 황 박사는 사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건 엉터리 논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잘못된 논문인데 그렇네. 지금 보면 조작된 논문인데 그때는 어쨌건 엄청난 그럼요. 논문이었고 저도 몰랐고 사이언스도 속았고 다 속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그 황 박사가 저에 대한 언급을 안 해준 게 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다른 업적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년 있다가 2005년도에도 또 나왔었죠. 또그 이제 여러 명을 대규모로 한 걸로 또 사이언스에 또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망가지려면 운도 없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좀 자중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저 어디 강원도에 이제 놀러 갈 때요, 토요일 날. 집사람하고 애들 태우고 막 가는데 제 동생이 전화가 온 거야. 형 난리 났다. 형 또 난리 뭘 사고 쳤어? 이러는 거야. 나 뭐 안 했는데. 형 왜 햄버거를 또 깼어? 이러는 거야. 나 안 깼는데? 무슨 얘기야. 근데 중앙일보 야근하던 외신 기자가 하필 또 중앙일보 우리 후배 기자가 그 2, 3년 후에 난 그 후속 논문을 또 엠바고를 깨고 하필 또 중앙일보에서 낸 거야. 근데 이름은 홍 박사님이 아니었는데 아닌데도 사람들이 제가 또 깼. 이놈이 중앙일보니까. 또 한 번 깼다. 난리가 나는 거야. 저놈이 또 깼다. 저는 아닌데. 그냥 야근하던 제 후배 기자가 황우석이 또 끊었어 하고 그냥 확 쓴 건데. 그래갖고 제가 2번을 죽었네.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슬슬 있다 PD 수첩에서 이게 엉터리다라는 게 조금씩 네, 맞아요. 나오셔야겠죠. 그런데 처음에 포인트는 뭐냐면 여성에게서 난자를 윤리적인 과정으로 채취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걸로 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어떻게 미즈메디. 생각하냐면, 넌 어떻게 하냐면 그 정도는 봐줘야 된다. 우리가 그건 물론 잘못된 건 맞지만
우리 국민적인 애국자인데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또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문익점의 목하다. 아니 문익점이 밀수인데 그러면 우리가 걔를 고발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황 박사를 보호해야 한다. 저는 이제 마음의 빚도 있었고 옛날에. 그래서 제가 백기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KBS, MBC, SBS, EBS 4개 방송사에 생방송에 제가 다 출연했어요. 그래갖고 변호를 했죠. 변호를 했죠. 엄청나게 변호했죠. 와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진실을 좀 감춰야 된다. 그랬더니 또 그걸로 한 번 잘못된 길을 가면 진짜 완전 한쪽도 그냥 믿고 없이 계셨던 거죠? 저를 믿었지. 완전히 믿었고 네. 잘못은 있었지만 네. 그거는 국익을 위해서 교각사로 하면 안 되고 봐줘야 된다. 하고 제가 막 변호를 한 거예요. 피 터지게. 그런데 웬걸 진짜 나타나는 거야. 아 사실 뭐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속아도 돼. 그 당시에 뭐 노무현 대통령 아무리 전문가시니까, 속았고 네. 유시민 씨 뭐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다 속았죠. 황우석을 다 띄웠는데 다 속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얘기는 다른 사람은 속아도 되는데 저는 속으면 안 되잖아요. 저 명색이 의학 기자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창피하고 좌괴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그냥 그냥 갑자기 그냥 팍 그냥 이 기자하고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결국 그 퇴사의 계기가 된 건데 그 어떻게 보면 네. 그 이후에 그 사태에 대한 생각이 지금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쭉 그러니까 지켜보면.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PD 수첩은 저는 칭찬했어요. 지금도 제가 쓴 글은 있지만 네네. 왜냐하면 PD 수첩이 그 당시에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황우석을 띄우는데 진실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섰으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는 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최초의 2002년도 논문은 그게 제가 볼 때는 조작이라기보다 우연의 일치로 뭐 그게 무성생식이든 뭐든 나온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황우석이 왜 조바심에서 이렇게 굳이 조작을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쫓겼겠죠 아무튼 왜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그때 좀 컨트롤 타워가 있었더라면 그때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연구 기술의 메카로 쫙 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그 부끄러운 과거로 흑역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흑역사죠.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해도 흑역사인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돌을 던지는 건 좋아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명박 얘기처럼 관행이라도 논문에 나오기 전에 쓰는 건 잘못된 거잖아. 그 비난은 옳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사과했어요. 정식으로 다시 한 번만 딱 사과를 이번 주에 하시죠. 아니 사과는 이미 당연히- 했었죠? 당연히 했지. 한 번 더 나 확인 사과. 확인 사과가 했다니까. 확인 사살이 아니라 그때 확인 이미 사과. 다 했어. 네. 했는데 다만 제가 다른 기자가 아는 걸 깬 건 아닌데 왜 그걸로 저를 오해하느냐. 그거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이름을 치면 어디든 치면은 이놈이 그 엠바고를 깼다. 그러게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아주 그렇게 그런 한다. 기사로 그러니까 나와 이제 있죠. 저는 그거는 정말 안타까워. 근데 전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깬 게 맞거든요. 임박으로 깬 거죠. 전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 글쎄.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러니까 아니죠. 이제 할지라도. 제가 한 가지 우리나라 과학 저널리즘에 공헌한 거라면 역설적이지만 그 사건 이후로 진짜 엠바고를 이제 엄격해졌죠.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흑역사라고는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또 연구 그 관행이나 문화 그리고 윤리 이런 거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예요. 황우석 박사 논문이 그래요. 진짜 황우석 그 사건 이후로 엄청 엄격해졌어요. 논문 쓰는데. 야, 자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네.